381페이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정리하면 돼요. 요 위에 있는 용어는 필요 없고요. 이건 이제 미국식 쓰는 용어고 우리나라 용어는 다릅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은 사실은 이 MBS의 종류예요. S의 종류예요. 종류인데 여기 보면 뭐요? 제일 먼저 발행된 게 사실 이게 MBB예요. MP 뭐요? TS예요. 그다음 나온 게 뭐요? MBB고요. 순서가 MBB고요. 그다음 나온 게요. MPTV예요. TV고요. 그다음 놓은 게 우리가 심어 놓은 거예요. 놓은 거예요. 요거는 뭐밖에 없어요? 앞에 얘기했지만요. 이건 T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BB죠. 요거는 뭐예요? TV가 있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예, 없어요. 그죠? 요거는 제일 먼저 뭔가 하면요. 앞에 주택지당 채권 있죠. 주택지당 채권. 요 주택지당 채권이 있어요. 저당 채권. 채권에 요 소유권을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소유권. 요 문제는 지금 현재 주공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요. MBS 발행되는 건 누구예요? MBS 발행은 누가 해요? 발행은 주공이 하잖아요. 발행자는 주공이에요. 이제 요거 하고 뭐예요? 이거는 투자 사이 관계예요. 투자. 요 사이 관계예요.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걸 묻는 거예요. 왜? 1차 시장에 차입자는 요건가 안 되잖아요. MBS 발행한 사람은 누구? 주공, 발행자고. 주공 발행자고, 요 사람 투자자가 뭐요? 사가는 거예요. 그죠? 요때 누가 이 소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1차 시장에서 차입자가 시중금리가 쫙 내려가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죠. 그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이 문제예요. 조기 상환. 상환, 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예요. 요 위험의 부담 문제예요. 요거는 T밖에 없죠. 몽땅이는 다 이거는요. 투자자예요. 뭐요? 투자자예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B밖에 없죠. 몽땅 발행자예요. 이건 뭐예요? T자 밖에 없잖아요. 이건 B밖에 없죠? 몽땅 발행자예요. 그죠? 전 T밖에 없으니까 투자자. T. 그죠? 항상 내가 뭐라 했어요? 좋은 걸 내가 간다 했어요? 나쁜 걸 내가 가져야 돼요? 잘 아는데?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는요, 주공이 발행자니까 주공이 항상 뭐예요? 자기가 항상 좋은 거 갖는 거예요. 나쁜 거 넘기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소유가 좋아요? 위험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자기가 이거는요,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요, 투자자에게 위험만 뜨는 게요. 뭐요? 갖고, 위험만 뜨는 게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는 같은 거예요, 두 개. 그런데 요 세 가지는요, 단일 계층이에요. 뭐요? 이건 단일 계층이에요.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동일 똑같은 뭐요? 발행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만약 10만 주를 발행하면 MBS 발행하면요, 똑같은 만기 구조에 똑같은 이자에 돼요. 되나요? 동일 뭐요? 이자율에 동일 만기를 갖는 구조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단일 계층이라는 거예요. 10만 주가 발행되면 만기가 5년이면 똑같이 다 만기가 5년. 이자율이 만약에 뭐요? 5%면 다 이자가 5% 돼요. 되나요? 똑같은 구조에 돼요. 그게 단일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뭐요? 다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다계층 채권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계층 채권이다. 이거는요, 다양한 이는요, 이자율에다가
다양한 뭡니까? 만기를 갖는 거예요. 그게는요, 한 개 종류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라는 거예요.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 다양한 이자율과 만기 구조 또는 여러 놈의 이런 시험밖에 없어요. 되나요? 그래서 다계층 체크해 쓰는 거예요. 이건 한 개 구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거는 요 두 개만 발행됐단 말이에요. 뭐만요? 그래서 시험 칠 때는요, 시험에 가서는 MBB하고 시험원 보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되나요? 우리 시험에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것만 정답을 거게 돼 있어요. 발행되지 않는 것은 시험을 낼 때 정답은 못 거게 돼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혹시 MBTI에서 이런 게 시험 답이 나오더라 그런 무시하면 돼요. 되나요? 그거는 실제 시험에는 안 내요. 실제 시험에는 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있으면은 사용되고 있는 것만 정답을 거게 돼 있어요. 콜? 그러면은 MBTI에서는 MBTI는 나온다 하더라도 뭡니까? 시험에 대한 용어를 갖고 틀리게 받는다든지 이런 거지. 요 자체를 그거 가지고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MBB와 시험에 관계된 것만 가지고 정답을 그려야 돼요. 근데 시험에 칠 때 혹시 MBTB라든지 여기다 뭡니까? 여러 종류로 틀린단 말이에요. 그건 시험호잖아요. 그 시험호와 MB 관계된 것만 갖고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뭐가 오겠어요? 여기로 오겠죠. 여기 제국이니까 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여덟 개 나눠요. 몇 개 종류요? 우리는 8개 계층이에요. 몇 개 계층요? 8개. 8개 발행해요. 그래서 당신들 입맛에 맞는 거 골라 사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기 구조가 참고봐요. 이거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 20년짜리 해가지고요. 총 8개 구조예요. 몇 개 구조요? 우리나라에서는 8개 계층을 분리해요. 이때 발행할 때 이게 만약에 5번째 발행되는 것 같으면은 5-1, 5-2, 5-3이 나가는 거예요. 되나요? 사실 이쪽을 우리가요, 선수이라 불러요. 뭐요? 이쪽을 후수이라 불러요. 그래서 항상 원리금 지급 순서는, 즉, 원리금 지급 순서는, 이자 지급 순서는 항상 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기 되면 딱 원 갚는 구조예요. 되나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자를 주로 하는데 3개월 단위로 줘요. 몇 개월 단위로요? 월 2표예요.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이자가 기술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이자가 지금 현재 3.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한 7 되면은 요거는요 한 4.8이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만기 짧은 게 이자가 더 싸고 만기가 긴 게 더 이자가 더 높아요. 이자율이.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만기 선수일수록 이자율이 낮아요. 후수일수록 이자가 비싸요. 되나요? 많이 준단 말이에요. 2표예요. 근데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자금이 뭐야? 적정하게 들어오면 선수부터 후수니까 이자를 쫙 다 줘요. 그러다 나중에 뭔다고요? 만기 딱 되면 만기마다 원 갚는 거예요. 되나요? 갚는데 여기에 들어온 돈이에요. 자금이요. 주공이 자금이요. 들어올 뭐요? 자금이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뭐요? 이자 딱 줄라 하니까 뭔다고요? 요 자금이 부족해요. 되나요?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1차 지당시장에서 원리금이 들어오면 그 원리금 갖고 준단 말이에요. 되나요? 맞나요?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금이 적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요. 여기서부터 딱 이제 주다가 여기 딱 오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요것이 안 줍니다. 안 주고 다음 4개월 뒤에 누지기를 지불합니다. 맞다고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자금이 적정하면 놀대 주는데 자기 부족해버리면 선수부터 착착 주다가 자기 부족하면 그 뒤에 순위는
이자 안 줍니다. 안 주고 다음 3개월 뒤에 누적 이자를 줘요. 콜.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선순위일수록 뭐요? 위일수록 자금이 적게 들어와도 이자는 먼저 받죠. 먼저 받죠. 그러니까요. 신용 등급이 높다는 거예요. 뭐한다고요? 요 계층에 따질 때, 8계층 따질 때. 그 선수일수록 뭐요? 이자를 우선 받잖아요. 우선 수취하잖아요. 후수익 못 받더라도 맞나요? 그러니까 선수일수록 뭐요? 신용 등급이 높아요. 등급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개 계층을 따져 본다면 뭐요? 앞에 1, 2 이런 계층들이 더 신용도 높단 말이에요. 이제는 확실히 생기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금이요. 뭐요? 과잉이 들어와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바로 뭐요? 1차 시장에서 차입자가 조기상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맞나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금이 그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 조기상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황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기면요. 선수위부터 뭡니까? 만기 전이라도 원금을 갚아버려요. 뭔다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주공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이 뭐예요? 콜. 그게 콜이란 콜. 따라서 뭡니까? 부른단 말이에요. 요새부터 만기 전이라도 원금을 갚아 나가버립니다. 되나요? 요게 뭐예요? 약정된 요 계층이 바로 CMO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 선수위부터 뭔다고요? 뭔다고요? 조기 상환. 여기 바로 뭡니까? 진행이 돼버려요. 그럼 선수일수록 뭐예요? 조기 상환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는 자금이 적정히 들어오면은 딱 약정대로 이자 탁탁탁 주다가 만기 원 갚는데 돈이 들어온 돈이 뭐야? 많이 들어오나 작게 들어오면 이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금이 뭡니까? 좀 넉넉하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후술이 살아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맞나요? 이 사람 만기 20년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뭡니까? 자금이 빠르게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 갚아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맞나요? 이 사람일수록요. 이자는 꼬박꼬박 챙기는데 자금이 죽어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조기사 위험을 뭐요? 요 순으로 갚아낸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조기사 위험을 떠넘기는데 주장이 떠넘기는데 8개씩 나눠가지고 선수일수록 뭡니까? 조기사 위험을 더 빠르게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그 말이에요. 일단 결론은 뭐다? 시험은 조기사 위험을 투자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맞나요? 어떤 순으로? 선수위부터 후수위 순으로. 맞나요? 이 말이에요. 금융단에는 일단 뭐죠? 지금 다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이건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 뭐만 볼 거라고요? MBB하고 시험은 볼 거니까. 맞나요? MBB 놓으면 전부 다 BB 뭐요? 전부 다 발행자. 맞나요? 그 다음에 시험은 뭔다고요? 시험은 좋은 거는 발행자 같고 나쁜 걸 떠넘기는 거니까 소유권은 발행자 같대. 왜? 새로운 시험으로 발행한 거니까. 맞나요? 소유 같대. 뭔다고요? 조기사 위험을 이렇게 만개 짧은 것부터 계속 떠넘기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되나요? 그보다 8개 계층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38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시험장 가서는 MBB하고 시험부터 먼저 보는데 지금은 CMO부터 먼저 보세요. 지금은 CMO부터 먼저 보세요. 먼저 보세요. 시험의 제일 큰 특징은 뭐다? 다양한 여러 종류라는 거 한 개 하고 한 개 더 뭐다? 좋은 거. 소유권은 주공인 발행자 같대. 아주 위험만 두개 떠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떠넘기보다 증가시킬 목적. 맞나요? 그 딱 놓으면요. 빨리 그 MBTS 보는 게 아니고요. 빨리요. MB부터 봐요. MBB. 뭐요? 찾았어요? 보란 말이에요. MB 투자자는 이번 틀렸네. 그죠? MBB, BB밖에 없잖아요. MB는 몽땅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뭔다고요? 소유권도 발행자, 위험도 발행자. 맞나요? 답 2번. 3번에 뭐요? CMO 나왔죠? 다양한 여러 종류 놓으면 그냥 다양한 여러 종류 놓으면은 CMO 콜 쉽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 MBT 이런 거 눈길 붙이지 마세요.
시험장 가가지고 나는요 그 CMB에서 처음 봤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떠나요? 그런데 느껴주는 거 아니야. 콜. 다음 4번. MB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존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 채권, 담보채권 이게 정확히 이름이에요. 알아요? 이런 이름이 받아야 돼요. MBB 안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공이 만드는 이름이니까 MB 자체를 말한다고요. 주택저당, 채권, 담보채권이라고 주공이 이름 붙인 거예요. 되나요? 그 시험으로 만다고요. 다기채권. 이 두 개 이름 봐야 됩니다. 의 발행 통해 조달하고 있다. 맞나요? 이 두 개는 MBB하고 시험 안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지 줘야 됩니다. 저거는 그 학자 자기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이거는. 되나요? 그 시험 치면 다 시험지 보면요. 기출 보면 전부 다 주택지당 채권 담보채권 다 무서박아 놨어요. 되나요? 주공이 발행하기 때문에 이래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되나요? 그럼 MBB 이런 것들은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지당 채권 담보채권 자체가 MBB입니다. 다음 주택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몽땅 뭐다? 볼급 시간 BB니까 발행자. 맞나요? BB밖에 없잖아. BB 발발 뭐요? 발발. 다음 주택주당 채권 담보부 채권의 발행자는 뭐요? 3번 틀렸네. 그죠? 소유권 위험 다 발행자 갖는 게 MBB입니다. 갖는다. 다음 4번 다계층 채권은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뭐요? 정권의 투자자. 위험은 다 뭐다? 투자자. 안정금만 떠넘긴다. 투자자에게 위험만. 원래 이거 4번 그거 잘 보란 말이에요. 4번 잘 보란 말이에요. 소유권은 발행자. 위험은 투자자가 뭐요? CMO입니다. 다음 5번째 다계층 채권은 뭐다고요? 다양한 여러 종류 오면은 CMO 콜. 그 다양한 여러 종류는 시험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양한 여러 종류는 시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있는 계층입니다. 다음 답은 그러면은 3번과 4번 이 두 개 잘 봐야 됩니다. 다음 문제 5번. 그 383페이지가 있어요. 있나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있나요? 있나요? 이 장기 모기지론이 뭐예요? 한국주택 업무에 밑에 여기 뭐예요? 여기 보금자리론 뭐예요? 여기 보금자리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밖에 없다? 10년 이상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 10년 이상밖에 없다. 10년 이상밖에 없다. 다음 쭉 보시고 또 한 개 더 큰 게 뭐 있다고요? 한 개 더면은 그 상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있나요? 몇 살? 만 60세 이상. 그럼 이제 보금자리로 나왔습니다. 맞나요? 이 몇 년? 10년 이상. 몇 년 이상요? 10년 이상. 이 원래 이런 원칙이 고정금리입니다. 이건 애들요. 집 살 때 대출해 주는 거예요. 뭐요? 그냥 무주택자들 대출해 주는 겁니다. 요거 할 때 뭡니까? 디테일가 적용되는 거예요. 뭐요? 일반 시중은행하고 디테일 관계 없습니다. 지금 디테일은 다 주금 관계된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제약사 하면 됩니다. 디테일은 적용되는 규제는요. 전부 다 보금자료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할 때 디테일 적용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고 옆에 386
387 있습니까? 너나 봐라 적어놔요. 너나 봐라 적어놔요. 뭐 보라고요? 너나 봐라 적어놔요. 그럼 넘기면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있나요? 여기다가 올해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여기다가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쳤어요? 여기다가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제일 처음에 이 노무현정부 때 요 모기지론 노무현정부 때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저 보금자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되나요?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뭘 하려고요? 그 앞에 우리나라에서 주택 바우처 뭐요? 주택 바우처를 하려고 딱 했어요. 맞다고요? 받으려고 딱 하려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약 뭐요? 약 10만 가구 정도가 몇 가구요? 10만 가구 정도 대상이 된 거예요. 엄청 많죠? 그 사람들 지원해 주려면은 노무현 정부가 돈이 있나? 앞에 사람들 대통령 돈 다 까먹었는데 다 가져가 버리고 대통령 돈 다 가져가 버렸다. 앞에 대통령들이 돈이 없다 야.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 자금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겼는데 자기도 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뭐 좀 지원해 주려 했는데 자금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0만 가구만.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입을 탁 닦아버렸잖아. 한 대 해놨다가. 안 그래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뭔가 하면요. 자식들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뭡니까? 부모를 방치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으면서 부모들 뭐 밖에 독거노인 데가 앉았고요. 영세미라고 지원받으러 하고 있더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뭡니까? 주택 바우처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주택 노후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맞나요? 이걸 홍보해야 되겠다. 이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주택 노후연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뭐요? 집을 넘기지 말라는 거죠. 뭔다고요? 그러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라는 거예요. 융자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택 노후연금의 시작이에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 문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노후연금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한 사람들을 딱 대상해 보니까 보금자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 노후연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안 그래요? 홍보하기에 맞나요? 그래서 계속 주택 노후연금이 나왔던 거예요. 시험에. 이해갑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금자론보다요 주택 노후연금이 더 다양해요. 종류가. 되나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요. 꼭 그게 시험을 내려 하면은 한 4, 5년간 계속 그게요. 새로운 주택 노후연금이 자꾸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시험 자체가 그 7월 24일 있잖아요. 그 시험 공고하잖아요. 공고하죠. 공고 딱 놓고 난 뒤에 개시되는 거는요. 시험 낼 수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시험 딱 그 24일 그 28일 있잖아요. 시험 공고 놓잖아요. 공고 놓은 그 뒤에 놓겠잖아요. 그때 확진되는 게 있죠. 그때 발표되는 게 확진되는 게 있죠. 그걸 못 내요. 시험에. 그럼 자체 시험이 안 나와요. 나중에 또 공부하다 뭐 공부비 아예 안 보면 돼요. 되나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확진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내요. 아예.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게 또 뒤에 또 확정이 된 거야. 그 이때 한 4, 5년간 해서 못 냈다고. 그러다가 작년에 초에 이제 이게 뭡니까? 딱 만들어지면서 그 뒤로 최근 좀 안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뭘 오겠네. 그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게 한번 나왔던 거예요. 간단하게. 저희 간단히 나왔던 거예요. 한 줄로 나왔던 거예요. 되나요? 올해 좀 봐두셔야 돼요. 홍보 목적이니까. 그래서 뭐 써놨어요? 주택연금 제도에 개요가 있어요. 있나요? 개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실 그 네 가지가 되고 있어요. 하나가 종신 방식, 두 번째가 확정기한 방식, 세 번째가 대출 상환 방식, 네 번째가 우대 방식이에요.
우대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그 대출 기한 방식은 거의 그냥 뭡니까? 그 종신 방식과 같아 보면 돼요. 뭐요? 같아 보면 돼요. 구조가. 근데 차이 나는 거는 확정 기한 방식하고 우대 방식이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논리가 되나요? 그래서 그 위주 좀 보시면 돼요. 이 종신 방식하고 뭐요? 방식 하고 요 대출 상환 방식이 같아 보면 돼요. 구조가. 방식은 같아 보면 돼요. 다 같아 보면 돼요. 거의. 중요한 골자는. 그렇다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먼저 보는 게 차이 나는 게 확정기한 방식이에요. 뭐요? 기간 방식이에요. 이 두 개를 발표하면서 한 게 우대 방식은 얘만 빼내는 거예요. 되나요? 빼내는 거예요. 요 두 개는요. 건저당 설정일 기준이에요. 뭐요? 이게 가입 가능 연령이에요. 뭐요? 가입 가능 연령이에요. 가입 가능 연령이에요. 그 어디 있습니까? 위에 만 60세 이상 있나요? 있나 없나요? 그 말이에요. 만 60세 이상 나와요. 요거는요 가입 가능 연령 이거는요 건저당 설정일 기준이에요. 뭐요? 그러니까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뭐요? 돈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건저당 설정일 요걸 기준하는 거예요. 요 당시. 근데 건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저당 설정하고 뭐요? 돈을 갖다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종신은 이거는요 사망할 때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사망할 때까지고 몸이 끝날 때까지. 뭐요?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예요. 사망시까지예요. 까지 뭡니까? 연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의 방식은요. 기간을 정해놔요. 기간을 정해놔놓고 그 기간 동안 받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해놨어요. 되나요? 일정 기간을 정해놔요. 되나요? 그러면요. 일정 기간 동안만 받는 거예요. 동안 받는 거예요. 딱 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받고 그 기간 후는 연금이 안 온단 말이에요. 되나요? 즉 뭐가요? 연금 수령을 그런단 말이에요. 수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딱 정한단 말이에요. 정해진 기간만 준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선택하면 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되나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만다고요? 이거 받아가려면요. 건저당을 설정해야 돼요. 되나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둘 다 공청이에요. 둘 다요. 부부 중 한 사람만 한 사람은 뭐요? 한 사람은 반드시 만 60세 생겨야 돼요. 만 60세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니까 뭐예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뭐예요? 누구요? 부부니까 뭐예요? 소유자 또는 배우자겠죠. 자, 또는 배우자겠죠. 배우자.
둘 다 만 60세 이상이든 분명히 한 사람은 만 60세 이상이 돼요. 그런데요, 여기는 한 특징 하나 있어요. 연소자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연소자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요, 요 나이의 범위를 정하는데 사실 뭡니까? 짧으면요, 연소자와 연장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연소자만 쓰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만 안 받아가니까. 맞나요? 기준 쓰는 거예요. 요거는요, 연소자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없어요. 확정기한은 없어요. 그럼 이건 뭐입니다고요? 그 부부인데 할머니가 뭐요? 만 65세예요. 몇 살요? 5세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부부 할아버지가 42살이에요. 되나요? 또 좋단다. 가능해요. 요는 가입이 가능해요. 어때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유서 맞잖아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게 안 따져요. 이해갑니까? 근데 요 경우는요, 가입이 안 돼요. 확정기한은. 확정기한은요, 한 사람이 반드시 60세 이상이면서요, 요 사람은요, 나머지 한 사람이, 둘 중 하나 무조건 뭡니까? 얘는요, 일단 뭐예요? 얘는요, 몇 살? 55세 이상이면서 74세 이하에 돼요. 뭐요? 요새 들어가야 돼요. 그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요 나이에 미달되거나 요 나이를 초과하면 안 돼요. 되나요? 그러니까 부부가 두 사람 다가 중에서 한 사람 무조건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뭡니까? 55세 미만이거나 74세 초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럼 나이가 둘 다 뭡니까? 58이면 된다 안 된다? 둘 다 58이면 안 돼요. 한 사람 60세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나이가 뭐요? 55세 이상이면서 74세 이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되나요?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요걸 하세요. 요걸 하면 됩니다. 적어놔라. 내가 65세 때 적어놔라 빨리. 적어놔라. 맞나요? 그때 요걸로 하면 안 된다. 요걸 해야 된다. 근데 이리 해버리면요, 엄청 연금이 작게 나와요. 응?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정할 때요, 85세 기준이에요. 사망을 정할 때 85세 기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 기준 해가지고 대출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요, 40세부터 85세가 되면 몇 년이에요? 그 사이를 쪼개준단 말이에요, 돈을. 그러니까 뭐요, 금액이 엄청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돈을 쪼개보세요. 집값 한번 쪼개보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좀 많아야 좀 많이 노는 거지. 나이가 한 사람이면요, 한 사람이 너무 작아버리면요, 요 사람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를 하는 거예요. 주기 때문에, 요 경우는 돈이 엄청 작게 나와요. 되나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돈은요, 두 분이 다 돌아갈 때까지 놓으니까, 요 사람 기준으로 논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대상 주택이에요. 뭐요? 주택이에요. 우리 주택법상 주택 있죠? 주택법상 주택 있죠? 법상 주택 있죠? 주택법상 주택인데요, 여기다 공통으로요, 주택의 합산가액이 뭐요? 합산가액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능해요. 뭐요? 또 가능해요. 요게 추가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 사람이 지금 주택을 세 채 갖고 있어요. 몇 채요? 세 채 갖고 있어요. 근데 한 개당 주택이 뭐요? 2억씩이에요. 뭐요? 2억씩이에요. 그럼 세 채가 있어봤자 6억이죠. 9억을 안 넘어서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택 한 개가 있는 사람이라도 주택값이 10억이에요. 9억 초과죠. 안 돼요. 한 개든 여러 개든 간에 합산 가액이 무조건 9억 이하여야 돼요. 콜?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다 가입할 수 있어요. 두 번째요. 2주택 소유자예요. 뭐요? 뭐요? 소유자예요. 2년 이내에 한 개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가능해요. 뭔다고요? 몇 년이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해요. 받겠다. 손으로. 집이 안 팔리니까 인사 받겠습니다. 가능해요.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그 복합 용도 주택이 있어요. 뭐요? 용도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어요. 여기에 말 그대로요. 이거는요. 방 딸린 점포가 아니고 점포 딸린 방이에요. 점포 딸린 집이에요. 왜? 집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우리 어머니가 오뎅을 팔고 있어 앞에서 해놓고. 그러면 점포 딸린 집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돼요. 되나요? 그러니까 점포 면적하고 주택 면적 합쳤을 때 뭐요?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뭐요? 커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뭐요?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뭐요? 되면 가능해요. 되나요?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다 공통이에요. 뭐요? 여기서 또 봐야 돼요. 예외가 있어요.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이에요. 뭐요? 근데요, 이거는요, 종신 방식은 가능해요. 뭐요? 요 확정계약 방식은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 종신 방식과 확정 방식의 예외가 요 두 가지예요. 뭔다고요? 요거. 되나요? 종신 방식에서는 연소자 기준이 없는데 확정의 방식에서는 연소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있다고요? 종신 방식은 그냥 둘 중에 한 분이 그냥 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되나요? 근데 확정계약 방식에서는요. 뭐 따진다고요? 나이 범위 따져요. 무조건 둘 다 뭡니까? 55세 이상이면서 74세 이하에 돼요. 되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만 6세 이상이 돼요. 요거 따진다는 거예요. 되나요? 연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있다는 거죠. 맞나요? 연속 기준이 뭐예요? 있다. 연속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는 요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있습니까? 요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전화하지 마라. 그 새벽 2시에 전화하면 어떡하노 그거. 그죠? 이 말이야. 또 두 번째, 종신방식에서는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나요? 확정의 방식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의 방식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뭔다고요? 확정의 방식이 더 까다로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지금 이게 실버주택이에요. 뭐요? 이게 실버주택이에요. 예전에 그 실버주택 갖다가 뭡니까? 딱 해놨는데요. 아,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실버주택에. 요즘보다 많이 인기 좋아졌죠? 그죠? 여기 들어가면 편합니다. 친구도 많이 생기고. 뭔다고요? 콜라텍 갈 친구도 많이 생깁니다. 여기 가면은. 콜라텍 갈 친구도 많이 생기고. 아니, 콜라텍도 있다, 야, 저기 가면. 여기 복지 잘 돼 있죠? 그죠? 잘 돼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여기 탁 보내놨더니 더 좋아하더라 하더라. 친구도 많이 사귀고. 뭐요? 콜라텍도 안에 있고. 맞나요? 좋다더라. 요즘 잘 돼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것도 꽤 비쌉니다. 그죠? 예전에 처음에는요, 이 실비들 가니까요, 사람들이 가기 끌하는 거예요. 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비주택 자체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실비주택 자체를요, 뭐 한다고요?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실비주택 자체는요,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까 뭐가 안 됩니까? 이는요, 이는 등기가 안 돼요. 뭔다고요? 안 되죠? 등기가 안 되죠? 안 되니까 지자체에 신고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등기가 아니고. 실비주택 자체가 하나의 뭐야, 일명 그죠? 복합 그거잖아요. 소유자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려고 하니까 아, 등기가 안 돼요. 왜 등기 되려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등기 되려면은 예? 독립된 구조로 이루어지잖아요. 독립된 구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독립된 구조가 안 되니까.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도 안 될 뿐더러, 그죠? 그래서, 뭔다고요? 지자체 신고하는 걸로 해서 가름한 거예요. 되나요?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요, 방을 샀잖아요. 방을 샀죠? 나중에 뭐를 줄 필요 없습니까? 주택에 대한 인도를 줄 필요 없잖아요. 줄 필요가 없고, 뭘 하면 됩니까? 자기 이제 식대비라든지 문화시설만 주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 집을 산 사람은요,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영을 받으면은, 그 돈 갖고 뭡니까? 다른 문화생활비 줄 수 있잖아요. 식대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된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된 게 아니라 등기 안 되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다음, 그거고요. 그 다음 쭉 연애부 가면은, 한 개 더 보면요. 창을 이겼어요. 세 번째가요. 아니, 한 개만 더 봅시다. 참고로요. 이거 봐주세요. 여기서 있는데요. 여기. 이거 저까 그냥 참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우대 방식이 있어요. 뭐요? 요거는요. 무조건 부부 기준으로 이거는요. 무조건 1주택자만 가능해요. 뭐만요? 이건 무조건 1주택자만 가능해요. 자만 가능해요. 이해가죠? 요거는 달치 안 돼요. 이건 무조건 1주택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건 주택 가격이 이는요. 1억 5천 이하야 돼요. 왜요? 1억 5천 이하만 돼요. 이해야 돼요. 그는 9억 기준 아닙니다. 이는 집에서 작은 거. 이 사람 좀 더 많이 대출해 주려는 거예요. 물론 우대 방식도요. 여러분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죠? 우대 방식 뭐가 안 된다? 우대 주식은요. 합산 안 돼요. 두 개 주택을 가는데 합쳐도 1억 5천 이하도 안 돼요. 되나요? 무슨 1주택자만 돼요. 1주택자만. 그리고 이런 주택 가격이요. 가는데 한 개 가격이 1억 5천 이하야 돼요. 되나요? 그다음 가면요.
네 번째 그 보면 가입비가 있어요. 뭐 있다고요? 가입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가입비가 있어요. 가입비. 이게 놔두시고요. 나중에 여기 이제 뭐요? 여기 이제 정지 사유가 생겼어요. 뭐가 생긴다고요? 정지 사유가 생겼어요. 뭐 한다고요? 정지 사유가 생겼어요. 왜? 사망했거나. 맞나요? 저 생겼어요. 참고로 요 기간도 뭡니까?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망해야 집을 팔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딱 뭐요? 확정해 봤을 때 10년간 연금이 온다는 거지. 그 뒤로 연금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사망할 때까지 요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집 팔아 가져가는 것은 사망해 가져가는 겁니다. 거진 다 가능합니다. 그래 보세요. 나중에요. 주택에 처분 가격 딱 해보니까요. 했어요. 그 다음에요.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받을 돈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받을 돈이 있어요. 받을 대출 잔액이 있어요. 뭐요? 잔액이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이걸 해보니까 첫째, 이게 3억이에요. 얼마요? 3억 원이에요. 근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2억이에요. 1억 남죠? 1억은요,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돼요. 되나요? 돌려줘야 돼요.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인에게 1억을 오늘 뭐요? 지급해야 돼요. 되나요? 돌려줘야 돼요. 남으면. 근데 전문가액이 3억인데요. 할아버지 빨리 돌아가셨는데 뭔다고요? 할머니가 110살까지 살았네. 몇 살까지? 그럴 수 있죠? 안 되나 그런 거? 왜 없는데? 저도 100년 살라고 딱 폼 잡고 있구만 벌써부터. 그래 콜라테 오래 가지. 오게 되고 얼마요? 그럼 얼마요? 2억이 부족하죠? 이거는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되나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행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 보증을 주공한다는 거지. 되나요? 지금 보증을 한다는 거지. 은행이에요. 이거는요. 주공한테 청구해야 돼요. 뭐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는 은행이 뭐요? 주공한테 줘야 돼요. 2억을. 이해갑니까? 이것도 지금 보증해 주겠다는 게 주공이. 그런데 마음 두고 하라 이 말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주공이 처음에 진짜 이걸 대상했다가 주공한테 가 해야 돼요. 작성 이 서류는 보증서는 주공한테 받아와야 돼요. 되나요? 그래 은행 제출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 말이야. 이게 그럼 주공이 뭔 돈으로? 이게 바로요. 이게 보증료라는 거예요. 뭐요?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 388의 상에 있잖아요. 있나요? 388의 밑에 사항 가입비 있죠? 이게 가입비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로 여기서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초기 보증료와
요 문제 이거는요. 은행이 뭔다고요? 가입자를 대신해서 중한테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 이거는요. 은행이 가입자를 대신해서 중한테 주는 거예요. 가입자 주는 게 아니고 가입자를 대신해서 중한테 주는 거예요. 누가? 은행 주는 거예요. 이거는. 주고 대신 요 금액은요. 그대로 요 대출자에게 합산시켜버리는 거예요. 뭔다고요? 그 결론은 뭡니까? 요 돌아가시면 내놔야 돼요. 집 하나가 안 그래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담당 은행이 가입자 대신해서 주한테 주고 그 금액은 뭡니까? 대자에게 합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중에요. 여기 돌아가시면은요. 집 팔아가지고 그 금액도 여기 합산돼갖고 내놔야 돼요. 콜? 요 금액이 대진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은행이 조용히 손해볼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106살까지 사는 할머니는 뭔다고요? 사는 할머니는요. 돌아가시면 저승 가가지고 빨리 돌아가신 분한테 막걸리 한잔 사줘야 돼요. 고마웠다고. 맞나요? 결국 이게 보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요? 이게 보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보험 역할이죠. 그죠? 보험 역할이에요. 이게 보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줬던 이 돈으로 뭡니까? 결국 은행한테 이런 손실을 지급 보증해 주는 거예요. 콜?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은행은 담당 은행이 하잖아. 시중은행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게 보증료라는 거예요. 초기 보증료 가입 있나요? 그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 디귿에 뭐 써놨습니까? 디귿에. 그 380일 제일 위에 보증료는 지급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된다. 있나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의 대출금리는요. 대출금리는 뭐로 취급한다? 변동금리예요. 무슨 금리예요? 금리는 이거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이때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여기 뭐 3을 보면 되겠네요. 3하고.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요인도 골자만 좀 받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 시험에 이게 나왔죠. 틀린 걸 해왔고요. 틀린 걸 해왔고 주택노후연금은 가입자가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 연금을 받는 시점에 연금 받는 시점부터 소유권이 넘어간다. 아닙니다. 소유권 안 넘어갑니다. 건재당이 설정되는 겁니다. 나 이제 팔 때 산 사람 넘어가겠지. 안 그래요? 나 돌아가셔가지고 팔 때 구입자에 넘어가겠지. 안 그래요? 이해갑니까? 건재당 설정이지. 저당권 설정. 그 말이겠지. 여기까지는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가입하고 나면요. 이혼하고 나면 못 받습니다. 또 재혼해가도 재혼한 사람 못 받습니다. 이 가입한 사람하고 이혼도 하지 말고 재혼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좀 탁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68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68이 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걸 지금 받고 있어, 돈을. 되나요?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할아버지 이제 뭡니까? 연금이 탑이 나가지고 그 할아버지 딱 붙어 결혼했어. 되나요? 재혼했죠?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땡이야. 내는 못 받아. 콜? 그 할아버지만 까지 받습니다. 내가 같이 살다가 또 이혼했어. 그리고 땡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주택노후 연금 가입해 있거든. 한 달에 150씩 나오거든. 야, 니 내고 살래? 해도 안 해. 콜? 이 가입한 사람은요, 지금 가입 당시부터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가입 당시부터 해야 되지. 가입하고 난 후에는 뭡니까? 맹 짧은 할아버지 해봤자 안 좋습니다. 콜? 맹 짧은 할머니 해봤자 안 좋아.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하고 난 후에 이혼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가입한 사람과 다시 가입한 후에 그 사람하고 재혼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콜? 그 사람은 끝납니다.
알겠지? 또 맹짧은 함이 고르면 안 돼. 가입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당시부터 뭐요? 부부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또 왜 이제 마음 바꿨나? 연금을 받아. 연금을. 연금이 안 는다는 거지. 이혼하고 나면 연금이 안 는다는 거지. 아니지. 소유자만 되겠지. 소유자만. 야, 이혼하면 남이야. 아, 이혼한데 이거 왜 받아가? 저 사모님은 지금 현재 이혼해가지고 맹 짧은 한 75살, 34살 전에 할아버지 만나려고 했구나. 안 돼. 말입니다. 근데 결론은 사실 이거 받아봤자, 이거 해봤자요. 국가한테 다 뜯깁니다. 이게 서구 문화예요, 이게. 기부 문화다, 기부 문화. 되나요? 이때 절대 이게 있습니까? 변동이 안 그래요?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받으시고, 요인 한번 받으시고, 넘기고. 한번 봐보세요. 그 393. 이거 바뀐 거죠? 바뀐 것. 1.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 수수료. 이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다음. 자, 문제 5번. 주택노후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종신방식과 확정과 물론 이게 원칙이에요. 가장 먼저가 종신, 그 다음에 확정. 우대는 건 뒤에 생긴 겁니다. 자, 건저당 설정일 현재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건저당 설정하는 겁니다. 보증서 주공한테 보증 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가입시켜서 돈 준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건저 설정입니다. 주택 처분이 아닙니다. 현재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맞나요? 이건 다 공통이에요. 하여튼 둘 다 만 60세 이상이면 맞아야 돼요. 되나요? 근데 자 연소액을 따지는 게 확정이라는 거지. 이건 다 공통입니다. 무조건 한 사람은 다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음 건저당 설정이 현재 확정기한 방식의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부터 74세까지 한다. 되나요? 확정을 따지는 거예요. 그 둘 다 만 60세 이상 맞아요. 다음 보유주택 합산가액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확정계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다. 맞나요? 돼요. 다 되는데 이거는요. 뭐만 안 된다는 겁니까? 지자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만 안 된다는 거예요. 되나요? 남은 다 공통이에요. 공통입니다. 노인복지주택만 안 된다는 겁니다. 확정기간은 그 확정기간에 두 개 예외 있습니다. 확정기간에 두 개 예외 있습니다. 우대방식도 예외 있습니다. 우대방식은 달치 안 됩니다. 1억 5천 이하입니다. 다음 4. 확정기한 방식에서의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9억 이하 주택 맞습니다. 근데 지자체 신고된 노인복지는 안 됩니다. 요거는 종신방식, 우대방식 등은 됩니다. 확정의 방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확정의 방식이 까다롭습니다. 종신방식은 되지만 확정기한 방식에서는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은 안 된다. 다섯 번째,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대상주택 됩니다. 주로 요중 보면 됩니다. 되나요? 다음 넘어가면 여기서 벗어날 거 없습니다. 되나요? 다음 넘어가면 농지연결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 보면은 부동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있나요? 그 페이지 409페이지
409페이지 있습니까? 우리 요거 별표. 조금 쉬었다 가죠.